여러분의 성실한 창작 여행의 가이드이자 든든한 창작의 동지가 되어드릴 저는 쓰레기가 만든 22년차 방송작가 박진아입니다. 자, 잠깐만요. 갑자기 자기소개를 하다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지금 자기를 쓰레기 방송작가다 이렇게 고백이라도 한 건가? 조금은 당황스러운 눈빛들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무인도에 갇힌 여러분에게 먹을 거 외에 단 한 가지만 허락된다면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저는 고민하지 않고 TV를 가지고 갈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그렇게 TV가 좋았어요. 누군가는 그걸 바보 상자라고도 불렀지만 저한테 TV는 영상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이었고 새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일종의 보물 상자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꿈은 TV 방송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 꿈을 2000년 1월 SBS의 모닝와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됐던 거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사실 악몽 같은 꿈이었었어요. 노트북을 책상에 놓고 멋지게 막 안경을 이렇게 막 올리면서 막 글을 쓰고 그런 작가들은 TV 속에 나오는 작가들의 얘기일 뿐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선배들이 쓴 원고를 프린트하고 버리고 간식 챙기고 하루 종일 눈 빠지게 기사 찾고 논문 요약해서 선배들한테 드리고 실상 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작가가 되는 것은 되게 요원해 보였죠.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암담했던 건 이 작가라는 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제 스승님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쓰레기통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보통 대본들이 방송국 쓰레기통에 이렇게 쌓이거든요. 더빙 끝나고 하면 방송국 쓰레기통에 버려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밤이 되고 다들 퇴근을 하면 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분들이 쓴 대본이나 구성안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대본이라는 건 이렇게 쓰는 거구나. 같은 얘기인데도 이 작가랑 저 작가랑 대본이 다르네? 글이 다르네? 이게 스토리텔링이 다른 거구나. 이렇게 필사하고 메모하고 거기에 또 제 아이디어도 넣어가면서 저만의 자료들을 만들어 나갔던 거죠.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려진 이 버려진 대본들은 초짜 작가를 20년 동안 그래도 잘 버틸 수 있는 작가로 만들어준 선생님이자 좋은 방송작가, 성공한 방송작가가 되고 싶었던 제 노력과 열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레기가 만든 방송작가 박진아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한 5년 정도 했고요.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궁금한 이야기 Y, 한밤의 TV연의 메스 스페셜 같은 프로그램을 SBS에서만 20년 정도 집필을 했고요. 2020년부터는 지금까지 TVN과 MBC에서 다양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가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거죠. 제 소개를 이렇게나 장황하게 드린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20년 넘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많은 방송 프로그램을 만든 작가로 저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저는 쓰레기라는 다소 생경한 단어를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제가 나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쓰레기가 만든 방송 작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할 때와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1월부터 방송을 시작해가지고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시작하는 이야기에 여러분 호기심을 느끼게 되실까요? 만약 느껴지신다면 그 차이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메시지가 같은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느낌을 주는 이유는 스토리텔링이 있느냐 없느냐, 스토리와 스토리텔링의 차이가 만든 결과입니다. 나와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사셨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여기 네 사람이요, 여러분한테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더 끌리고 더 궁금해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사람입니다. 제 첫 소설책이 거절되었을 때 저는 파이를 굽고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저 그런 시시한 이야기 같으신가요? 화나고 절망스러운 소식을 들었을 때 파이를 굽는 사람이다. 대체 어떤 사람이면 그럴 수 있을까?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좀 궁금해지는데요. 괴짜 같으면서도 뭔가 독특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만 같은 기대가 들기도 하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제 손은요 진짜 늙어 보입니다.
어떠세요? 자, 왜 자기소개를 하는데 손이 늙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저 손에 얽힌 어떤 다른 특별한 얘기가 있는 걸까? 아, 그나저나 손이 대체 얼마나 늙어 보인다는 거야? 굉장히 많은 궁금증과 질문이 생기죠. 얽힌 얘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한 문장으로 사람들을 제대로 훅 하고 낚을 수는 있을 겁니다. 궁금해진다. 더 들어보고 싶다 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볼까요? 20% 대 80%를 저는 5% 대 95%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참치캔 있죠? 그 참치캔을 파는 대기업 면접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자기소개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예상하시는 대로 이 남자는 일제히 면접관의 눈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 면접을 보기 전에 이 남자는 동네 마트를 돌면서 경쟁사의 참치캔과 입사하려는 자기 회사의 참치캔 수를 일일이 조사를 했다고 해요. 자기 동네에서 참치캔의 점유율과 판매율이 20대 80이었는데 자기가 입사하면 이 숫자를 5대 95로 바꾸겠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열정과 의지를 표현한 스토리텔링의 한 문장인 거죠. 이 남자는 결과적으로 나온 이 수치를 이야기의 가장 앞에 배치해서 시작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어내는데 성공한 것이죠. 바로 이게 스토리텔링의 매력이자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람 역시 어느 기업의 면접을 보는 입사 지원자의 실제 자기소개인데요. 딱 인사를 하자마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꿀벌이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꿀벌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불가능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도 포기도 모르는 꿀벌인 거죠. 저는 그런 사람처럼 제 삶을 개척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서 꿀벌 같은 사람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가겠습니다. 라고요. 어떠신가요?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입사 지원자가 한두 명일까요? 입사 지원자라면 100이면 100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꿀벌에 담긴 비밀, 꿀벌에게 숨겨진 이야기라는 새로운 이야기로 자신의 메시지를 스토리텔링한 이 얘기는 어쩐지 조금 달라 보이죠. 면접자들 사이에서 그때 그 꿀벌 친구 말이야 이렇게 회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기억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 방법 역시 스토리텔링 안에 답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작가이자 유명한 미래학자인 다니엘 팽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이야기야.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 문제는 바로 스토리텔링이야 라고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능력만으로는 더 이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즉, 이제 우리가 직면한 사회에서 성공을 가르는 기준은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는 이 다니엘 핑크의 주장은 이제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현대사회의 당연한 진리가 되어버렸죠. 어떤 목적을 가진 이야기든 그것은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고 특히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분야에서는 이야기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에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소설이나 희곡, 영화, 드라마 이런 것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 스토리텔링은 활용되고 있습니다.